여러분 안녕하세요. 힐소 책방 오픈! 네, 도파민에 절여진 뇌에 휴식을 가져다줄 책을 소개해드릴 책방지기 힐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슬픔, 구차함, 찌질함, 아픔, 유쾌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이별을 정말 기발하고 때로는 명랑하게 그려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유리 작가님의 비눗방울 퐁이라는 소설이에요. 저는 사실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제목이 너무 발랄한데?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읽을수록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하고 굉장히 감탄했거든요. 자, 지극히 현실적인 8가지 이야기 속에 SF적인 상상력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한번 잡으면 끝까지 읽게 만드는 빠른 전개까지 있는 이 단편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퐁퐁 터지는 상상력의 세계로 같이 가볼까요? 이 비눗방울 퐁이라는 소설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가지의 단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모두 이별이라는 주제를 품고 있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나씩 빠르게 훑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크로노스. 치매에 걸린 엄마의 가장 완벽했던 시절을 데이터로 복원한다면,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이름에서 따온 기술인데요. 데이터 클로닝이라는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치매에 걸린 현실의 엄마 대신 메타버스 속에 건강하고 다정했던 가상의 엄마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겪게 되는 주인공의 혼란한 감정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과연 가짜의 위로가 진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그때는 그때 가서. 사랑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 아쿠아리움 청소 알바를 하면서 삶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사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는 차갑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생각이야? 돈과 미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무너지는 연인의 사랑. 그 후 자신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별 후에 남은 고통스러운 사랑의 기억을 기증할 수 있다면, 헤어지고 난 뒤 찌꺼기처럼 남아서 괴로운 사랑의 감정을 돈을 받고 남에게 전이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별의 고통을 겪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과연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이야기, 담금주의 맛.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과 이별의 고통을 숙성시켜 술을 빚는다. 몸을 깨끗이 씻고 담금주통에 직접 들어가서 헤어진 연인과의 감정들을 담금주처럼 우려낸다는 이야기인데요. 추억과 고통이 뒤섞인 이 술을 마시면 이별의 감정은 과연 어떤 맛으로 변하게 될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보험과 야쿠르트. 매일 고단한 삶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보험 설계사인 여성과 야쿠르트 판매 일을 시작한 여자. 수입은 적고 일상은 고되겠죠. 세상의 편견 속에서 서로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중년의 성소수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달리는 무릎. 한 남자가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릎으로 외계인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마치 운명처럼 만났지만 결국에는 헤어져야 하는 국경과 종족을 초월한 이별의 이야기인데요. 남자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외계인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원하는 바를 이뤘을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비눗방울 퐁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사라지고픈 남자친구가 비눗방울이 되는 약을 먹었습니다.
통 하고 사라지기 전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현 여친과 전 여친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비눗방울이 되기로 결심한 남자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 퀸크랩입니다. 킹크랩을 배 터지게 먹는 게 소원인 귀여운 커플이 있었어요. 돈은 부족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커플의 아주 유쾌하고도 애틋한 에피소드인데요. 이 둘은 킹크랩을 너무나 먹고 싶어서 킹크랩을 훔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훔쳐온 킹크랩이 숫개가 아니라 암개라니. 그럼 킹크랩이 아닌 퀸크랩이잖아? 맞는 냄비가 없어서 대형 냄비를 주문해서 기다리는 사이에 이 퀸크랩과 정이 들어버린 여자친구. 이들은 과연 퀸크랩을 먹었을까요? 자, 어떠신가요? 너무 신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죠? 요즘 제가 추리소설만 보다가 이 출판사인 미음사의 직원분이 추천한 올해의 소설 중 하나여서 읽어보게 됐는데,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별 이야기들이 정말 어쩔 때는 가슴 저리게도 또는 명랑하게도 그려낸 소설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8개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가장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작품이 바로 크로노스였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한 자매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언니고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치매를 진단받은 엄마가 등장합니다. 엄마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치매를 진단받으면서 급속도로 증상이 심해지고 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매를 진단받자마자 엄마는 데이터 클로닝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흩어져가는 모든 기억들을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기억과 엄마의 말버릇, 특징 등을 다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속의 엄마가 만들어집니다. 딸들은 자꾸만 변해가는 현실의 엄마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메타버스 속에 접속을 함으로써 예전에 그 다정했던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죠. 가상 공간에 만들어진 엄마는 완벽한 모습이에요. 주인공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정하게 고민도 들어주죠. 동생은 이런 가상의 엄마를 잘 받아들여요. 매일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엄마랑 이야기도 나누고 엄마랑 했던 대화를 또 언니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언니는 이 기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것이라고 칭하면서 저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절대 저기에 속지 않겠다. 엄마는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있는데 가당치도 않게 엄마를 흉내내는 저게 뭐냐고. 그래서 하루는 동생에게 불같이 화를 내요. 너도 미친 것 같다고. 그런 언니에게 동생은 언니는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데이터 클로닝에 임했겠느냐. 남겨질 우리를 위한 엄마의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데이터 클로닝이라는 기술이 생겨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하실 것 같나요? 자, 투표를 한번 해보죠. A. 가상이어도 괜찮다. 이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의 기억과 모습을 남겨두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사진을 찾아보듯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다. B. 현실을 살아야지. 계실 때 잘해야지. 돌이켜보고 또 후회하고 하느니 현실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보내드리는 것이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분명 이 기술에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이용하는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되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빠져있게 되면 현실을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술이 발전한 미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힐소 책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그럼